재건축의 민낯이 드러나는 타이밍은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다 이주시키고 오래된 아파트를 다 부시고 나면 이제 분담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분담금에 찍힌 숫자가 조합원들을 당황시키면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사례만 봐도 5억, 9억, 12억부터 분담금이 시작을 하는 재건축 단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란 데서 조합원들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죠. 5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지만 유일한 재산에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모아서 갖다 준다고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공사 시작 전에 한번 크게 땡기고 용적률 85%에서 한 번 더 땡기고 입주하기 직전에 또 땡긴다라는 건데, 이 기사를 보시면 서울시 양천구 신목동 8학원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입주를 앞두고 100억 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막아 놓았다라고 합니다.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자랑 반반인 아파트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추가금 100억을 내지 못해서 일반 분양자들의 입주도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추가금의 이유는 역시 공사비 증가라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원자재 값 시세랑 인건비 내용을 보셨다시피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 증가의 연계성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 언론들도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더 화가 나고, 핑곗거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건설사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난리고 왜 아파트 주인들은 자기 집을 돌려받지 못해서 되찾고자 난리인가? 그리고 왜 언론사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도둑놈의 존재에 대해서 함구를 하는가? 참고로 언론사들의 가장 중요한 광고주가 건설사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부패의 온상이자 복마전으로 여겨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맨얼굴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브로커들이 몇십 평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식의 허황된 유혹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재건축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시행사가 조합 집행부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조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입주 단계에서조차도 입구를 틀어막거나 열쇠를 주지 않는 등으로 끝까지 베껴 먹는 현실이고요. 결국에는 새 아파트를 장만해 보겠다라는 소박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데 멈추지 않고 추가 공사비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새 아파트에는 입주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공사의 횡포랑 재건축 조합의 비리로 인해서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는 이 상황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 회사에서 자기들 먹거리를 서칭을 하는 일환으로 재건축 사업을 물색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고, 건설사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 전문가들은 다름 아닌 재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온갖 감언이설로 입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으로 설득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겠죠. 헌집을 주면은 무상으로 새 집을 지어 준다라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이 되면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요. 주민들을 설득한 이 전문가가 조합장이 되기도 하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위임받거나 시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시작부터 진행을 맡기 때문이고, 그 전문가가 조합장이 되거나 시행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행사 선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절대로 조합장이나 건설사에서 투입한 전문가가 진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게 핵심인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
중간 입장인 LH나 SH의 공무원이 시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사나 시행사의 이익이랑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가 건설사가 이빨을 드러내기 이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여전히 행복한 상상을 하는 단계이고 딱히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똑똑한 조합원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행사를 선정하려고 나서면 건설사 측에서는 격렬하게 반응을 하겠죠. 거짓 선동을 시작하고 또 그 조합원을 매도하고 아무튼 엄청난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중대한 절차에서 주민들은 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재건축 사업이 돌아가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조합 간부를 선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조합 간부 자리를 건설사의 사주를 받은 엑스맨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 조합의 임원은 밀실에서 선출이 되고 구성원들은 모두 재건축 사업에서 이권을 노리는 세력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조합 정관도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서 조합 임원의 전횡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시행사 선정과 계약 체결 부분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결정인데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시행사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재건축을 백지화시키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사는 당연히 조합장이랑 임원들을 매수해서 조합원들 몰래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시행사에 유리한 약정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조합장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애초에 이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협박과 회유 그리고 설득의 전방위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조합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분담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시행사는 그 외에도 본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익을 위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가로 상가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그 상가를 애초에 약속보다 턱없이 크게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데 이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밀착이 일어나는 대목이고 결국 한 통속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공무원들도 그들의 편이라는 겁니다. 같이 편익을 얻게 되는 거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터무니없이 큰 상가가 지어져서 텅텅 빈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마음고생하는 스토리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탐욕으로 설계를 변경한 시행사랑 그것을 눈 감아주고 이익을 취한 공무원의 밀착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극이고요. 물론 조합원들도 반격을 합니다. 조합장과 시공사의 짬짬이를 눈치채는 시점이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온갖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송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은 공무원, 건설사, 시행사, 조합 임원 모두가 함께 굴러가는 덤프트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합장을 선출을 한다라고 해도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가로막히게 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시행사에 다시 매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는 철저히 붕괴되고 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불신이 극에 달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아, 아파트 재건축의 꿈은 이렇게 불법과 횡포 앞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다 준다. 마지막 단계에는 입주 시기가 임박하면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납입해야 될 추가 분담금 청구서, 분양 계약서 등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즐비하게 늘어놓고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입주시키지 않겠다라고 주민들을 협박을 합니다. 시행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도장과 요구하는 돈을 모두 내어주면 비로소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겠지만 아파트 재건축의 실상을 브리프하게나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 건설사가 돈을 많이 버는가? 수월하게 분담금을 추가로 받아낸다라면 건설사가 취하는 이익은 어마어마하겠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실상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 돌입을 하면 건설사 역시도 매몰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건설사가 도산을 하고 또 신탁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스갯소리지만 최종 승자가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강대 강으로 부딪혀서 일이 한번 틀어지게 되면 재건축을 완주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진다. 결국 건설사도 망하게 되고 신용 불량자는 속출을 하고 아사리판이 되어 버리는 건데 이 와중에 시행사든 건설사든 공무원이든 중간에 돈을 챙긴 사람들은 이미 도망간 지 오래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SH 혹은 LH가 시행사를 맡으면 깔끔하다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기업들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기업이 맡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괴담을 퍼뜨리는데 사실 시행사랑 집값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시공사를 유명 브랜드가 맡으면 되는 것이고 시행사를 공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은 조합장이랑 건설사가 짬짬이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조합원 중에서 계속 시행사를 사기업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엑스맨이라는 근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건설사에서 투입한 바람잡이들이 바로 엑스맨들입니다. 엑스맨들은 과거 재건축 사례를 봤을 때 연봉이 초짜가 3억, 숙련된 사람들은 10억 원 정도로 바람을 잡는 역할만으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분위기를 잡아서 건설사의 이익 위주로 재건축 정관이랑 계약서에 조합원들이 도장을 찍게 하고 시공사 선정까지의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중책을 맡은 게 바로 엑스맨들입니다. 전국 재건축판에 이런 엑스맨들이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들의 특징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또 엑스맨들끼리 서로 모르는 척을 하는데 다들 한 통 속에 한 패거리라는 것이고 겉으로는 양심 있는 척을 하는데 맡은 임무 자체가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는 걸로 높은 연봉을 벌어가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다. 어린 시절에 했던 마피아 게임을 어른이 되어서 실전에서 살얼음판 위에서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마피아를 찾아야 되는 건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라는 마피아 게임에서는 마피아가 너무나도 많고 또 한통속이고 정보의 비대칭까지 더해져서 마피아를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상대하기가 너무나도 버겁다. 뭐 제가 만약 아파트 재건축 진행 상황에 놓인다면 재건축 호재를 시행사가 열심히 홍보를 하는 틈을 타서 그 시점에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듯합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저는 속성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게 특징이고 결론적으로는 땀을 흘리지 않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남의 돈을 착취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재건축판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려서 그걸로 먹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기 작가는 대한민국을 조합주의 사기 국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기꾼들에게 98%의 국민들이 다단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건설업이든 증권업이든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들이 인맥으로 똘똘 뭉쳐서 짬짬이를 하는 건데 고위 공무원들이나 감독원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전관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사기업 내부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공매도랑 똑같이 재건축도 네트워크 사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부자 되게 해준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재건축 관련 법안 강화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듯 하고요. 조합장의 뇌물 공여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만 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한국의 60에서 70%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합장이 시공사와 짜고 속이는 거는 엄연한 범죄고요. 이런 시공사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서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